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결핵이라고 하면 왠지 7, 80년대 가난한 시절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이 결핵이 오히려 젊은 층 사이에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라진 질병이 아닌 잊혀진 질병 결핵에 대해서 서울백병원 허양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실제로 결핵 환자가 많이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핵 90년대까지 중반까지는 결핵이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결핵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또 다재내성 결핵 환자 수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만 새로운 결핵 환자가 39,545명이었고 또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도 2,466명이었습니다. 네, 결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좀 수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보통 결핵하면 주로 폐결핵을 생각하는데요.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핵은 사실 모든 장기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폐 결핵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한 11에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장기에 생길 수는 있겠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이제 다들 알지 폐고, 그다음에 흉막 또는 림프절, 소화기계, 중추신경계, 골관절, 또 심장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핵의 초기에는 감기 증상과 좀 비슷해서 결핵을 네.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결핵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개 침범부에 따라서 결핵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사실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원인을 잘 모르는 2주 이상의 기침이 있다거나 또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오후나 저녁이 되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또는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생기면 결핵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기침했을 때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네. 되겠군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결핵이 면역력이 약해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로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젊은 층에서 증가되는 이유로는 불규칙한 생활이나 식습관 등이 원인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젊은 층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이래서 결핵에 감염된 경우가 많고요. 또 이렇게 결핵에 감염된 상태에서 결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젊은 분들이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결핵군을 가지고 자기가 또 결핵은 진단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리한 다이어트로 결핵에 감염이 될 수도 있군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봐도 학교 등 이런 집단으로 네.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전염이 쉽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할 때 한 3,000개 정도의 핵이 퍼지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활동성 결핵이 있을 때는 그 공동이라는 캐비티 안에 결핵균들이 있는데 그 균에 있는 액체에 1cc 정도에 한 100만 개 정도 이상의 결핵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공간이나 학교, 특히 군대생활 그리고 지하철 같은 곳에서 결핵 환자가 있다면 이제 기침을 할 때 결핵균이 배출돼서 쉽게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침으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네. 많군요. 그런데 또 관련 뉴스를 보면 확진 환자다 혹은 잠복 환자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결핵의 진단은 보통 병변 부위의 엑스레이나 결핵 도말 검사, 또 결핵 배양 검사 또는 핵상 증폭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병변 부위 이제 특히 엑스레이, 보통 이제 가슴 사진을 찍는데 여기에 병변이 있고 결핵균 도말 검사나 배양 검사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 우리가 결핵으로 확진을 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네. 이와 다르게 잠복 결핵이라는 거는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보면 소순 일부가 살아남아서 우리 몸에는 존재하지만 증상은 없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도 정상이고, 또 결핵균 도말 검사나 배양 검사에서도 음성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결핵 환자들이 이제 상태가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은 네. 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결핵약제는 뭐 1차, 2차 또는 이제 키놀론계 항생제 또는 주사제 뭐 그의 여러 가지 약제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특히 조기에 진단된 경우에는 보통 1차 약제를 가지고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표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긴 만큼 유지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조기에 중단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랬을 땐 아무래도 합병증도 증가하고 또 다제내성 결핵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이후에 뭐 주사제까지 포함해서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네.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를 네. 받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군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 결핵 예방 접종을 하는데요. 네. 어릴 때 예방 접종을 하면 결핵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률이 낮아지는 건가요? 네,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필수적으로 한 생후 4주에 BCG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는데요. 이런 BCG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치명적인 결핵, 예를 들자면 결핵성 수막염이나 전신에 결핵이 펴지는 파종성 결핵 같은 이런 치명적인 결핵의 합병증도 한 7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BCG 예방 접종을 받는다고 해도 네. 그래도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핵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약 2주 이상의 기침을 하거나 피 섞인 가래 또는 야간에 식은땀 나는 이런 조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치료는 환자에게는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게 하고 또 타인에게는 결핵의 파급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일단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혹시 증상이 좀 보인다 싶으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서 네. 무엇보다 꾸준하게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 게 좋겠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죠. 오늘 전해드린 결핵의 경우 초기 증상이 이맘때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감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는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상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